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중고 BMW를 사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 BMW 자체를 사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항상 터보가 나갔는지, 변속이 어떤지, 윈도 레귤레이터와 냉각수 누수 문제는 없는지 질문해야 했습니다. 당신 차에도 이런 문제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은 본인 돈으로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80년대부터 현재 세대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확실히 위험을 감수할 만한 훌륭한 BMW 5대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구조가 단순하며 유지보수가 쉽고 신뢰성도 뛰어납니다. 이제 알아봅시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짧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대의 중고 BMW를 소유해왔지만 신차로 구매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항상 엔진, 변속기,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나 전자장치 문제 같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신경 쓰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엔진과 구동계에 대해 정말 많이 조사하느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BMW가 안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거죠. 누군가 잘못된 차를 사면 브랜드 전체를 싫어하게 되지만 사실 좋은 엔진과 변속기, 멋진 차들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소유하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바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된 E46 3시리즈 BMW입니다. 이 모델은 BMW가 만든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단순한 형식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충분히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품을 구할 수 있고 교체 부품도 있으며 유지 보수도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터보차저 없는 자영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집분사도 아닙니다. 수동과 자동 변속기 모두 선택 가능하며 두 가지 엔진 중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엔진입니다. M52TU는 그 엔진 중 하나입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이죠. 정말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연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은 M54입니다. 이 엔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우직하게 오래 버티는 엔진이죠. 간단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며 냉각수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 엔진은 정말 튼튼합니다. 이 46세대 BMW에는 두 가지 변속기가 있습니다. ZF 5단 자동 변속기는 견고하지만 정기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ZF 또는 게트라그 5단 수동 변속기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쪽을 선호합니다. 저는 수동 변속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오래된 BMW에서는 직접 기어를 바꾸는 게 가장 순수하고 최고의 운전 경험을 줍니다. 이 차들은 저렴하고 견고합니다. 5천만 달러의 상태 좋은 차량을 찾을 수 있고 주행거리가 적고 깨끗한 차는 10,000달러에 가깝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 혼다 시빅 같은 차도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나 혼다만큼 신뢰할 수 있는 중고 BMW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딱히 싫어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이 46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엔진룸이 자가 정비하기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손도구만으로 거의 모든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진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MW 전용 공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본 공구 상자만 있으면 집 앞 마당에서 이 차를 구석구석 아주 간단하게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엔진들 중 많은 것들, 특히 M54 엔진은 30만에서 35만 킬로미터까지 문제없이 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일로는 20만에서 25만 마일까지 아무 문제없이 달린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긴 해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E46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구체적인 비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데는 8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워터 펌프, 서모스탯, 오버플로우 리저버, 라디에이터, 일부 냉각 라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금이 가거나 갈라지며 누수가 발생해 전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딜러에게 맡기면 1,500달러,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 중 상당수는 직접 하기에도 꽤 쉬운 편이라서 직접 하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김에 냉각수 세척도 할 수 있고 다른 오일류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집 앞 진입로에서 주말 동안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너스, 즉 BMW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은 재실링이나 리빌드에 1,500달러 정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하며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로틀 반응이 부족하거나 고회전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행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바로 바노스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딜러 수리는 최대 1200, 15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46에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리어 서브프레임 균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식이 잘 되는 환경이나 도로에 소금이 많이 뿌려지는 곳 또는 트랙에서 거칠게 운전할 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때로 리어 서브프레임이 균열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그 부분을 수리하려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용접을 해야 하고 단골 용접공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으로 수리하는데 비용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정비 이력이 좋은지, 주행감이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바노스 문제도 포함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전 점검은 반드시 단골 정비사가 뒷 서브프레임 균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 46은 정말 전설적인 차량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M5조차도 엔젤라이즈 키드니 그릴과 함께 가장 진정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며 정말 탱크처럼 거의 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현대 역사상 구조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잘 만들어진 BMW 중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39 BMW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5가 꼭 가장 견고한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고 고회전을 좋아하고 뛰어난 엔진입니다. 최대 내구성과 중고차 시장에서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눈여겨볼 엔진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M52는 초기 엔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M54인데 이미 3시리즈에서 이야기했던 엔진이고 그 모델과도 겹쳤던 엔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변속기를 썼습니다. 5단 제데프 자동 변속기는 관리가 부족하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겼고 5단 수동 변속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며 매우 견고합니다. 또한 잘 관리된 E39는 2026년에는 약 8,000, 12,000달러에 거래될 전망입니다. 주행거리가 낮고 관리 기록이 좋을수록 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은 E39를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이 차가 E46, 즉 3시리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하며 조립 품질도 더 뛰어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엔진들은 무리 없이 설계되어 오래가며 요즘 엔진들처럼 힘들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2리터 파버 엔진을 쓰는데 이 엔진들은 혹사와 과부하에 시달리며 집분사 방식으로 카본이 쌓이고 예전 엔진들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냉각 시스템의 서모스탯이나 워터펌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런 부품들, 냉각 라인이나 서모스탯 부품들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오버홀하고 제대로 세척하려면 대략 2,000달러 정도가 듭니다. 오일 누유도 있습니다. 가스켓이 여러 군데 있어 수리비가 500, 2,000달러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캠 하우징, 밸브 커버, 가스켓, 그리고 오일이 세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위에서 오일 누유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을 받으면 추가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테프 자동 변속기 고장 시 수리비는 3,000, 5,000달러 예상됩니다. 만약 변속기 고장이 있거나 구매하려는 차량에 미끄러짐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3,000, 4,000, 5,000달러를 가격 협상에 반영하세요. 만약 그들이 깨끗해 보이고 프리미엄처럼 보이는 차에 1만 달러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수리하는데 3,000, 4,000달러가 들 거예요. 실제로 변속기가 고장났다면 그 차를 5,000, 6,00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버홀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겠죠? 그러면 어느새 멋지게 정비된 변속기와 1만 달러 이하의 차를 갖게 되는 거죠. 정말 훌륭한 BMW 한 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 중 하나는 E39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가장 최근 세대의 단순한 BMW일 거예요. 실제로 최고의 자연흡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90세대에는 N54 같은 문제 많은 엔진과 N55로 넘어가는 과도기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터보 고장과 일부 문제 엔진의 폭발적인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N54 엔진, 이 장착된 차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335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튜닝은 가능하지만 수리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 90세대에서 내구성 있고 오래가는 BMW를 찾고 있다면
터보 엔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유흡기 직렬 6기통 엔진을 선택하면 걱정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이 90을 구매하려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델을 찾아보고 N52 엔진만 고르세요. 즉 터보가 없는 모델입니다. 이 엔진들은 옛 방식으로 제작돼 30만 마일을 거뜬히 갑니다. 이 90의 장점은 업그레이드되어 기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맞아요. 6단 ZF 자동 변속기는 정말 내구성 좋은 변속기입니다. 오일 교환이 필요 없고 시운전 시 정비와 작동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6단 수동 변속기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이 90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수동 변속기 330이나 328 BMW입니다. 정말 막을 수 없는 차들이죠. 냉각수나 오일이 심하게 새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오래 탈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장점은 값도 정말 아주 싸다는 겁니다. 이 90 BMW는 보통 5천, 1만 1천 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35와 터보 모델은 피하시고 자연흡기 엔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밸브 커버, 오일 필터 하우징, 오일팬 가스켓 등은 어떤 차량이든 누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BMW, 혼다, 토요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된 토요타에서 오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를 보여주면 2,5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밸브 커버나 가스켓 누유는 최대 1,000달러,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는 300, 8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N54를 다시 실링했어요. 제 조언을 따랐어야 했는데 이제는 더 잘 알죠. 그 차를 소유해서 엉망이었던 걸 알거든요.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에서 누유가 났고 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직접 개조해 돈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이 90세대의 큰 단점은 전기식 워터펌프로 변경된 점인데 이 펌프는 문제가 많고 결국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 차들 중 상당수는 5만에서 6만 마일 정도만 타도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해요. 문제는 이 워터펌프가 열과 추가적인 마모에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워터펌프가 엔진 아래쪽에 있어서 차를 들어올려야 해요.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터펌프를 교체할 때 서모스탯도 함께 교체하세요. 두 부품이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교체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1,000, 1,500달러. 딜러에 맡기면 1,500, 2,5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터보 차량은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모델은 피하고 NA와 N52 엔진을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많은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들은 E90, E92 세대의 3시리즈 BMW가 터보 모델을 제외하면 아마도 지금까지 생산된 BMW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신뢰성이 높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BMW 중 하나를 얻게 될 겁니다. 기술이 더 들어갔지만 큰 문제 없고 터보 없는 이 모델들은 진정한 보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올드스쿨을 원할지도 모르죠. 전기 워터펌프도 원하지 않고 바노스 시스템도 원하지 않고 터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오래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단순한 BMW는 80년대의 E30세대입니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가 바로 그런 작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죠. 직렬 4기통인 M10이나 직렬 6기통인 M20 모두 정말 우직하고 튼튼한 엔진입니다. 5단 수동 변속기는 정말 튼튼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차들의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BMW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거죠. 정비와 리스토어가 잘 된 BMW E30은 8,000, 25,000달러에 거래됩니다. 네, 80년대 차 맞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M3는 너무 고성능이고 비싸요. 그 시장은 이미 놓쳤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325E나 325IS 같은 모델을 선택하세요. 이 차들이 정말 좋은 차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18을 좋아하는데 4기통이라서 좀 더 가볍고 단순하거든요. 두 차량 모두 5단 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차입니다. 중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BMW들이며 직접 정비도 쉽습니다. 수리하기는 쉽지만 볼 조인트나 부싱 같은 연식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물론 브레이크, 심지어 녹이나 부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보낸 차량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겁니다. 녹수리는 제대로 된 정비소에서 하면 2,000에서 1만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전면 정비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전체 교체는 1,000, 2,000달러. 브레이크 포함 시 최대 2,500달러가 듭니다. 저는 예전부터 E30을 정말 좋아했고 친구들도 그 차를 탔었어요. 저는 직접 소유하진 않았지만
친구 한 명은 325E를, 다른 친구는 325IS를 탔어요. 둘 다 멋졌고 E는 토크가 더 강했어요. 운전하기 좋은 차였지만 IS는 고회전에서 더 잘 뻗고 더 스포티하며 퍼포먼스가 뛰어났어요. 어떤 E30을 골라도 후회 없을 거예요. 녹슬지 않고 관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비교적 최근 연식의 모델로 많은 사람이 G 시리즈를 언급합니다. 제 생각엔 가격이 꽤 비쌉니다. B48, B58 엔진은 신뢰할 만하지만 저는 더 과거로 가겠습니다. G 시리즈는 건너뛰세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좀 더 오래된 중고차를 찾는다면 G 시리즈는 너무 비쌉니다. 인기 플랫폼 F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죠. 단, N20 초기 터보 4기통 엔진은 별로니 건너뗍시다. 타이밍, 체인, 가이드램프, 냉각수 누수, 워터펌프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아예 피하세요. F 시리즈, BMW의 후기 모델에 드디어 도입된 B48 엔진. 이 들어간 나중 세대를 선택하세요. 2012-2018년 생산된 F30은 현대 BMW 중 가장 훌륭한 모델로 많은 이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최고의 엔진은 4기통인 B4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보 인라인 6기통 엔진 B58을 보석이라 여기지만 그 모델은 구매 비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F 시리즈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오직 GF 8단 자동 변속기만 제공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변속기가 BMW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자동 변속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변속기는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당신이 어떻게 운전하고 싶은지 이해하며 운전 스타일에 맞게 적응합니다. 실제로 신뢰성이 높고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이 변속기는 작고 컴팩트하며 강력한 토크를 견딜 수 있어 자동차 업계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F30 모델은 주행거리가 적고 상태가 괜찮으면 약 12,000, 약 2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큰 문제입니다. N20 엔진의 초기 세대는 수리비가 1,000, 5,000달러까지 듭니다.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체인이 한 칸 건너뛰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N20 엔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엔진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엔진을 구매하신다면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큰 수리비가 들어갈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 문제는 BMW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워터펌프, 서모스탯, 라디에이터, 그리고 서로 맞물려 끼워지는 냉각 라인 등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누수가 시작되면 수리비는 최소 1,000, 1,500달러, 많으면 2,000달러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터보 차저는 1,5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들 수 있는데 이제 터보 관련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예전 명차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E90는 N52 엔진과 함께 가장 신뢰성 높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연식이 비교적 최근인 BMW를 원한다면 이 모델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편이지만 터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스트게이트에서 나는 소음이나 터보와 관련된 건 뭐든 더 복잡해집니다. 직접 연료 분사 방식은 물론이고 카본 찌꺼기 문제나 5만에서 6만 마일마다 추가적인 정비, 카본 찌꺼기 청소, 그리고 호두 껍질 블라스팅 같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최근 BMW 모델 중 가장 신뢰할 만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입과 유지비 모두 높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요즘 완벽한 게 있나요? 또 다른 영상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BMW주들을 다룬 내용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다른 온라인 사이트 혹은 동네 딜러십에서 차량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최고의 BMW들이 있습니다. 새 차를 원하신다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또 중고 BMW가 왜 저렴한지도 자세히 다룹니다. 그 영상 꼭 좋아하실 겁니다. 곧 다시 뵙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이야기 나눠요. 안녕히 계세요.